1번 문제. 1번 문제는 이제 키워드가 글쎄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안 해도 되고 포물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뭐 고일 수학을 이용해도 되고요. 결국은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넓이를 구할 때 그 동일 면적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보면 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발을 내렸는데 뭐 길이가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 옮겨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좌표 평면에 옮겨볼게. 딱 각이잖아. 좌표 평면에 옮겨서 생각해봐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A, B, C, D라고 합시다. 여기가 0,0일 거고요. 여기는 1,0일 거고요. 뭐 1,1일 거고 0,1일 거고 했어요. 주어진 얘기를 그대로 쫓아가 볼게. AP의 길이랑 P1의 길이가 같도록. 근데 P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P1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뭐 이쯤에 P를 잡을까? P를 잡으면 AP의 길이랑 P1의 길이가 같은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얘를 보고 포물선이네 이러면 괜찮은 거야. 초점, 준선, 거리가 같은 놈들의 모임 이러면 괜찮았던 건데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같은 걸로 그냥 할게요. AP의 길이랑 P2인데 P2가 여기 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P2니까 이렇게 가겠지? 노란색으로 할까? 마침 이랬으니까 그냥 같은 걸로 할게요. 이런 P2가 있대. 이것도 이런 점들의 모임이니까 얘를 초점으로 하고 얘를 준선으로 갖는 포물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아니어도 돼. 괜찮아. 먼저 첫 번째 C1의 자취를 챙기러 한번 가볼게요. P1은 여기를 움직이고 있어요. P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P1이 일로 가잖아. 그러면 AP랑 그 다음에 P1이 같은 지점은 한 2분의 1 정도 되나? 이쯤 할까? 0,2분의 1 정도 되는 P가 여기 있을 거고요. P1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AP랑 PP1은 AP랑 PP1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 P가 찍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이렇게 걔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여기 C1이라는 것을 미러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포물선이라는 거지. 초점, 준선, 거리가 같은 놈들의 모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P2 쪽을 볼게. P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일단 P2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AP랑 P2가 같으려면 AP랑 P2가 같으려면 일로 와야 되겠지. 그래서 P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괜찮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P2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AP랑 P2가 같으려면 뭐 이쯤 찍히겠지. 요 정도? 요렇게 찍혀서 2분의 1,1 요 정도에 찍힐 거라고. 이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얘가 C2가 돼요. 정도를 추론해낼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지 이게 같은 직선이니까 이거 개형을 한번 찾아볼까? 일단 문제부터 해석하자. 그 S1이랑 S2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 교집합이 여기라는 건 미러 짐작할 수 있거든. 여기가 있어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건데 얘를 요 직선을 보면 다 같은 상황으로 지금 내가 찍어놨잖아요. 같은 상황 찍어놨으니까 요 길이가 같은 이런 상태가 돼서 얘를 연결하면 이게 직선이거든. 익스의 방식이 y는 단답형이에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지?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까? 여기 스타라는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때리면 우리가 구할 s인 거예요. s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스타라는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스타라는 넓이를 구하려면 생긴 게 좀 야릇하게 생겼잖아. 요만큼의 거리를 집중해야 지금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C라고 해보자.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등장하면 축과 이루기는 각을 연구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가 4분의 파이일 거잖아. 여기도 4분의 파이겠지.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만큼이 C면 여기도 C라는 걸 알고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의 C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랑 요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였으므로 여기도 루트 2의 C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C랑 루트 2C를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거든. 1 더하기 루트 2의 C 얘를 하면 1이 돼. C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구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얘는 여기다 그냥 쓸게요. 2배 인테그랄 0에서부터 C까지 파란색에서 흰색 빼면 된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파란색에서 흰색을 빼면 된다야. 그 파란색은 0에서부터 C까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 여기에다가 흰색을 빼면 된다야. 그 흰색을 빼면 되는 거니까 중괄호 치고 dx를 하면 돼. 흰색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대칭이니까 흰색을 구하나 뭐 노란색을 구하나 상관없는데 흰색이 편해 보이잖아.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처럼 생겼을 거니까.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 포물선의 식을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구해도 돼. 요즘 할 x, y라고 해요. 그러면 AP 요걸 할게. C1 제곱을 하는 게 편하잖아. AP의 제곱은 PP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AP의 제곱은 A가 0,1이니까 두 점자의 거리잖아요. X제곱 포물선의 정의 써도 돼요. Y-1의 제곱 이렇게 되고 PP1의 제곱은 Y의 제곱이야. 이렇게 Y제곱을 털어 X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나요? 2Y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포물선의 성질을 써서 설명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얘가 된다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C를 여기다 박아놓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되겠어요? 답이 3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맞은 사람? 아 그랬구나. 오케이. 진행을 하니까 별게 아니죠. 별게 아니어야 돼요. 진행을 하면 별게 아니에요. 네,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요. 내가 이제 고2 애들 내신 수업도 해요. 내신 수업도 하는데 걔들이 이제 그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맞죠?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삼각함수 활용부터 이제 수열 끝까지 시험 범위였어요. 그때도 내가 연대 모의고사 문제 나온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에 이제 이거를 풀어줬었는데 그때 이제 내 교재에 평가원 기출 문제 K제곱 같은 거 있어가지고 덧셈을 할 때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쭈루룩 나열해서 이렇게 더하는 걸 연습했던 적이 있어요. 얘가 딱 그 문제거든. 이게 딱 그 문제야. 일단 상황은 이렇다. 어쨌든 AN이라는 놈의 정의가 이상하게 생겼고 얘는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쭉 가서 A의 10까지 더하라는 거야. 하나씩 계산해서 더한다거나 뭐 식을 써본다거나 이러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얘가 이상하게 생겼어. 네모라는 그런 수열의 일반항이 있는데 A의 1은 M이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라는 소리고 A의 2는 M이 2에서부터 10까지 더하라는 소리고 그 중간에서 끊겨갖고 10까지 더하라는 얘기 같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있잖아. 네모라는 이 수열에서의 항이라는 거예요. 쭉 가서 뭐 9번째 항, 10번째 항이 있을 텐데 네모라는 수열에서의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고 세 번째 항 구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냥 10번째 항까지 있는 것이 네가 A1이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 네모라는 그 일반항을 갖고 있는 이 놈이 M이 2에서부터 10까지 어렵다. 2에서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더한 게 얘가 A2라는 거라고. 이렇게.
뭐 3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것이 A3라는 거겠지.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9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이랑 더한 거 이게 A9란 얘기고 10번째 항만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거 A의 10이라는 거라고. 근데 덧셈이라는 것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계산해서 A1, A2, A3, A4 쭉 가서 A10까지 계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얘를 더하라는 거는 이렇게 더해도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실패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일단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 문제 첫 번째 아이디어. 그게 되고. 근데 분명히 얘는 교과서에도 있지만 또 나랑도 설명을 이제 들었겠지만 나도 수업도 했겠지만 야, 시그마 다음에 분수식 나오면 분명히 부분분수 같지 않냐? 이항분리 부분분수 할 거 아니냐. 근데 2개짜리는 잘하는데 3개짜리도 기본형 같은 건 안다고. n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우리 몇 번 연습했어요? 여기 2로 박을까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제가. 이게 2가 있으면 n에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하는 방법은 설명한 바 있죠. A, B로 놓고 뭐 항등식으로 푼다거나 어쩐다거나 뭐 이런 걸 이용하지 않을까. 즉 결국은 이항분리 내지는 부분분수 분해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해보자고. A의 1부터 써봐요. A의 1은 n이 1일 때야. n이 1일 때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할 거란 말이지. 이 자체도 등차수열인 걸 조금 기억해 주세요. 등차수열이에요. 그 n 대신 이제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1의 세제곱 2 곱하기 3이 되고 분자에 있는 거는 m 대신에 1을 넣었잖아. n이 1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m 대신에 1을 넣고 뒤에 있는 거는 또 1이야. 여기 2가 되겠네.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제 2부터 출발할 거잖아요. 맞죠? 1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이게 두 번째 항을 해야죠. 즉 m 대신에 2를 넣어야죠. m 대신에 2를 넣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고 m 대신에 2 넣었어요. 여기다가 2 넣을 거예요. 여기는 여전히 1이겠죠. 여기는 3이겠네. 됐죠? 이런 식이에요. 하나만 더 할까? 별로 시간 안 걸려요. 근데 m이 3일 때 한 거잖아. 요건 3이야. 그 요거는 1이잖아 여전히. 4가 되겠지. 됐어. 쭉 가서 이제 10을 집어넣어요. 10의 세제곱 11 곱하기 12가 되고 여기다 10을 넣었지? 여기는 1이지? 11이야. 이렇게. 이게 A1이에요. 맞죠? A2는 m이 2일 때부터니까 여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출발하거든. 2의 세제곱 3 곱하기 4로 출발하니까 얘랑 똑같이 출발하니까 아래다 쓸게. 단답형이잖아.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로 썼죠. 그 다음에 m이 2일 때부터 출발했어요. 그 여기는 2인 게 분명하죠. 근데 n이 2일 때니까 이거는 이제 뭐 되는 거냐? 3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만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등차수열이었으니까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됐지 뭐. 3의 세제곱 곱하기 4 곱하기 5가 있는 위에 거 계산했으니까 이 건더기가 이제 등차수열인 거 알았으니 이거 자동이지 뭐. 6 더하고 10의 세제곱 11 곱하기 12가 있고 여기 13이 되고 이렇게 되나 봐요. 맞죠? 그래. A의 3. A의 3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3의 세제곱 4 곱하기 5가 있고 2 더하면 되지 뭐. 8. 쭉 가서 이렇게 지울게. 10의 세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있고 2 더해서 15가 됐어요. 귀찮다. A의 10으로 바로 갈게요. A의 10은 10의 세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되고 어렵네. 제가 이식 커지는 거니까 이게 첫째 항이었잖아요. 9칸 떨어져 있는 거죠. 공차가 2였죠. 공차가 2니까 18 더하면 되겠네. 여기다 18을 더해 29. 괜찮아? 여기까지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A1이고 이게 A2고 A3고 쭉 가서 A10인데 이렇게 더하기가 불편해요 지금. 불편해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쭉 가서 여기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싶어. 조금 여우같이 풀어야 돼서 어쨌든 최종 결론은 부분분수 분해 뭐 이항분리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가야 되거든. 첫 번째 건 일단 쓸게.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2야.
날리지 마. 날리면 피곤해져. 잠깐만. 여기 보면 분자합하면 8이거든. 분자합하면 8인데 분모가 8, 3, 4가 있는 거예요. 또 8 날리지 말고 여기가 2, 3, 4로 냅둬. 4만 날리는 거지. 2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해. 여기를 보면 4랑 6이랑 8이랑 더해. 18이잖아. 18인데 또 반갑다고 싹 날리지 말고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해. 거기 2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 놓고 가는 거야. 맨 마지막에 10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있고 2가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너는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고 단답형이라니까 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고 멋있게 쓸 게 없잖아. 10 곱하기 노린 것 같아. 연대에서도 노린 것 같아. 서술하기 불편한 건 단답형으로 넣은 것 같아. 이렇게 갈 것 같잖아. 지우는 거지 뭐. 지워서 뭐 2분의 1 빼기 11 곱하기 12분의 1 뭐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132분의 65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맞았냐? 아이고야 그랬구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 평가원에서 한번 노렸던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어색함이 있을 뿐이지 행동하는 양식은 똑같아요. 문제를 보고 분석하는 방향은 똑같고 덧셈이라는 것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런 컨셉이어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왜 이러니까 단답형이 아니었을까. 자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풀었는데 단답형이 논술에 있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컷 각 다 잡아놓고 다 풀었는데 계산 실수하면 빵점 아니냐 단답형은. 근데 서술형은 부점수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입니다. 보통 40에서 60점 사이가 전공별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합격 컷인데 글쎄 단답형이 들어와서 저 합격 컷이 올라가느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비슷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단답형 문제가 쉽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가 40점이에요. 지금 배점을 보면 40점이고 서술형 문제가 60점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우리 수능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으면 우리 보통 위부터 합니다, 그죠? 기억 가지고 기억은 뭐 참이겠지. 참이 아니기 힘들잖아. 아무튼 기억은 참이고 그거 바탕으로 내려가고 그 바탕으로 내려가고 위에를 보잖아요. 논술에서는요 아래 문제도 살펴보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얘는 지금 그렇게 냈거든 계속. 3-1번 2번이 있으면 3-1번은 반지름의 최소값을 구하라 해놓고 나서 2번은 그 좌표를 이렇게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뭐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4번은 아닌 것 같고 넘겨볼래요 잠깐 문제를. 넘겨보면 5- 있죠. 5-1번 2번이 있어요. 5-1번 2번이 있는데 5-1번에서는 C는 양수고 1이 아니라 그랬거든. 1이 아닌 양수기 때문에 C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모르는 상태야. 근데 밑에 봤더니 0과 1 사이에서만 해보세요 이랬잖아. 그러니까 위 문제를 가지고 아래 문제 풀 게 분명하니까 연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아래 문제도 좀 챙겨가면서 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6번도 마찬가지인 게 1번에서는 보이세요 그랬는데 2번에서는 F1이 1일 때 이래버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뭔가 추론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에서부터만 내려가지 말고 여러 문제가 있으면 아래 문제도 살펴가면서 내려가는 게 어떨까. 어쨌든 3-1번이요. 동전 던진대. 정수인 격자래. 반지름이 R인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격자점에 뭐 적어도 한 개 반드시 덮도록 하재. R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밑에 봤더니 뭐 좌표가 막 나와 있잖아. 어차피 격자 찍을 거 아래에 있는 좌표 표시해서 하지 뭐. 어차피 격자 찍을 거 뭐 다 찍을 필요 없잖아. 0,0이고 1,0이고 1,1이고 0,1이고 뭐 이렇게 찍어놨어요. 지금 얘 의도가 첫 번째 문제 의도가 격자점을 적어도 한 개 반드시 덮는다고 하자 이랬잖아. 그러니까 요런 건 싫은 거야. 물론 이거보다 작은 것도 물론 싫겠지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짜리가 왔으니까 적어도 하나 덮으려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얘가.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격자가 막 펼쳐져 있으면 조금만 옮겨도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저거 하나는 다 만나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름이 루트 2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무조건 저것도 하나 만나겠네 뭐 라고 3-1번의 1번은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거든. 조금만 생각해 보면 3-1번 이거는 2번이요. 단답형이잖아. 단답형이라고 이유가 있겠지. 여기 단답형 박아놓은 이유가 하나 더 그려요. 이따가 제가 대학교에서 발표한 해설도 내가 드리긴 할 텐데 그 보고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위한 해설인가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문제는 3-1번에서 구한 최소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인 그런 원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을 넣었을 때 격자점을 정확히 딱 2개만 넘는데요. 덮었다고 하자. 이때 동전의 중심이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안에 놓일 수 있는 영역의 면적을 구해라. 동전의 중심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을 구해야 되고 넓이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반지름이 딱 2분의 루트 2짜리인 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부터 해볼게. 요점이랑 요점을 같이 덮을 수 있는 원의 영역은 무엇일까? 그걸 따져볼게요. 왜냐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것도 있고 뭐 요것도 있고 뭐 요것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냐. 그렇겠지만 얘를 가지고 유추해 볼게. 중심의 영역이에요.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짜리니까 이렇게 여기 길이가 다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해봐.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심이 2분의 루트 2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놈들은 너무 크게 그렸나? 모든 놈들은 중심이 여기 있건 무조건 얘는 지난다는 거지.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해했지? 그러니까 중심이 이 사이에 있으면 이 점은 반드시 지나는 거야. 맞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오른쪽도 그려. 잘 그리고 있냐? 야, 원래 나 원 잘 그리는데 계란처럼 그린 거야, 알지? 이게 그렸어요.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반드시 지날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좀 너무했나? 아무튼 여기 있으면 반드시 지날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반드시 지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 놈은 여기라고. 이제 두 점을 동시에 지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이 영역인가 본데? 괜찮아? 이 영역에만 중심이 있으면 무조건 지날 거야. 둘 다 지날 거 아니냐. 여기 딱 있어봐.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날 거 아니냐. 길이가 짧으니까 더.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났죠 뭐. 여기도 원 하나 그린다 쳐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영역. 그림이 좀 그지 같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걸 만들었죠.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영역.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거 대칭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영역. 바람개비 모양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뭐 적분질환 하지 말고 그냥 봐.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얘를 잘라서 이거를 이쪽으로 붙이면 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잠깐만. 그거의 넓이란 얘기 이거잖아요. 닫다가 붙이면 여기 뭐 여기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거를 가만히 봤더니 원의 넓이에서 사각형의 넓이 빼면 되겠네. 맞지? 원의 넓이에 사각형의 넓이를 빼. 그럼 됐지 뭐. 원의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었잖아. 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고 한 번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일 거 아니냐. 이거 빼면 되겠네.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하시고요. 메모하고 이제 그 거시기 4번 해야 돼요. 얘는 잘했어? 얘 뭐 단답형인데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환장할 일이지. 니네 문제 4번 이해는 했냐? 뭔 소리인지는 알겠냐? 되게 잘 풀었더라고요. 약수와 배수, 뭐 이렇게 뭐 소인수 분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것 같아요. 4번이요. 일단 문제부터 해석해 보자. n개의 칸이 연결된 지하철이 있다. A를 봤더니 4초마다 한 칸씩 다음 칸으로 이동한대. 어쩌고 저쩌고 왕복 운동을 한대. n번째 칸에 4초 동안 머문 후에는 백한대.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 n 칸이 있어요. n 칸이 있는데 다음 칸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 첫 번째 칸에 내가 있을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뭐 이런 상태겠죠. 두 번째 칸에 있는 시간은 4의 배수일 거 아니야. 이렇게 있고 8보다는 작을 거고, 세 번째 칸에 있을 시간은 이렇게 되고 12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일 거라고. 네 번째 칸에 있는 시간은 뭐 16이 되고 이런 얘기가 돼. 근데 얘는 우리 지하철 타다 보면은 이렇게 놀잖아요. 저기까지만 걸어갔다가 에이 질로 갈까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왕복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하겠다는 건데 B를 봤더니 한 지하철이 한 역에서 다음 역까지 이동하는 데는 6분이래. 나는 지하철을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역에서 B라는 역까지 딱 가게 되는 그 시간이 6분이라는 거예요. 얘는 초 단위로 놀고 있으니까 360초라고 하면 되겠네. 360초가 걸려야 다음 역으로 가겠다는 거네. 됐고, 지하철에 내릴 수 있는 출구는 n번째 칸에만 있대. 이런 지하철이 어디 있냐고. 하여튼 맨 마지막 칸에 있다는 거예요. n번째 칸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애매한 게 n번째 칸에 있으면 시간이 이제 4초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얘는 뭐 이런 의미 같아. 출제자의 의도는 n번째 칸에 딱 당도하는 순간 딱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을 시 여행자는 n번째 그게 그 소리고요. 출발역 됐고요. 그다음에 4-1번이요. 4-1번은 n이 8일 때 8칸짜리의 열차가 있는데 n이 8이면 몇 번째 역에서 처음으로 내릴 수 있는지 구하래요. 내릴 수 있는지부터 판별을 하래요. 그러면 8번째 칸에 있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그 얼마냐? 4의 배수로 갈 거 아니야. 여기가 32지? 28이지? 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 그냥 갔을 때는. 근데 얘 이슈가 지금 뭐냐면 내려야 되잖아. 8번째 칸에 당도했을 때 이게 아다리가 맞느냐.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몇 번째 역에서 그랬으니까 뭐 n번째 역이라고 하면 360m 정도로 걸릴 거라고. 한 역 지나갈 때마다 그 360초 걸린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역은 0번째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뭐 그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기만 하는 게 아니야. 갔다가 여기 도착하지 않으면 얘 뒤로 가거든.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 도착하지 않았으면 A씨양 이러고 다시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그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8칸까지 왔는데 그 직전에 1번 칸에서부터 7번 칸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냐.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갈 거 아니냐. 근데 한 칸당 4초씩이니까 이게 7개짜리가 있고 4초씩 7개짜리가 있는 상태가 돼. 28이니까 56초 왕복할 때. 이렇게 걸리잖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지 지금 모르는 상태지. 그러니까 결국 56K에다가 더하기 28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m이 56K에다가 32보다는 작은 얘를 만족하는 m값들이 뭐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KM 이런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뻔하지. 약수와 배수, 뭐 소인수 분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별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에요. 우리 정규부 수업 시간에서 수해 체계에서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야. 360 배수니까 360이랑 56을 쳐다봐봐. 최대 공약수 얼마인지 보여? 어렵지? 초등학교 때 했던 거 되게 어려워. 8?
8. 최대공약수가 8이잖아. 최대공약수가 8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8의 배수야. 이거 8의 배수야. 너도 8의 배수야. 뒤에는 건데기가 이제 붙는 게 28 있고 29 있고 30 있고 31까지 안 붙어요. 근데 얘랑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8의 배수여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얘는 8의 배수니까 뒤에 건데기 붙은 것이 8의 배수인 걸 찾으면 되는데 없어요. 32가 8의 배수잖아. 없잖아. 없으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야. 영원히 못 만나는 거지. 영원히 못 내리는 거지. 되겠어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밑에 거요. 영원히 못 내리면 어떡하냐? 안 되지 않냐? 아무튼 n이 9일 때 여행자가 내릴 수 있는지 판별하고 내릴 수 있다면 몇 번째에게도 처음 내릴 수 있는지 구해라 그랬죠. 이건 어쩌 잘하더라고요. 9번째 이제 칸 n이 9니까 9칸에 이제 기차가 있어요. 여기는 36보다는 작고 32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런 상태가 되고 뭐 마찬가지로 하지 않겠어요? n번째 여기라면 360m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1번 칸에서부터 8번 칸이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 짓을 계속 해왔을 거라고. 4초씩 걸리는 거니까 4 곱하기 8, 4 곱하기 8 뭐 이렇게 되잖아요. 32, 32니까 64거든. 64초가 걸려요. 몇 번 왕복했을지 지금 모르잖아. 64K에다가 32가 되고 단합형이었기 때문에 서술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필요는 없어요. 얘가 64K에다가 36 이렇게 될 거라고. 마찬가지로 따지죠. 64하고 360 최대 공약수 또 8이지? 또 8이잖아요. 8이니까 이걸 다 8의 배수야. 여기도 8의 배수야. 약수의 배수 잘 따지세요. 여기 8의 배수야. 8의 배수가 되는 거고 건데기를 보면 32, 33, 34, 어머 이씨 34, 35까지 있는 거예요. 얘가 8의 배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걸 찾으려면 8의 배수인 걸 찾아야 되는 거고 8의 배수인 건 이거 안 된단 말이지. 얘만 유일하게 8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4K 더하기 32가 360M을 만족하는 이런 MK가 존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보기 불편하니까 8로 나눌게. 8K 4 8, 4, 32 바로 40 이렇게 왔죠. 자, 이거 찾는 것도 말이죠. 일단 M은 자연수였었어요. 맞죠? M은 자연수인데 왼쪽을 쳐다보면 이게 4의 배수야. 인정? 4의 배수인데 4랑 45가 서로 소라고. 서로 소니까 M은 반드시 뭐의 배수? 4의 배수야. 인정? 그러니까 M 값이 될 수 있는 게 4, 8, 12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최초에 뭐가 되느냐 그랬으니까 하나씩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M이 4일 때를 해봐요. 4일 때 해봐. 같은 K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8K 더하기 4가 있죠. M이 4예요. 5, 4, 20 4, 46, 180이냐? 이렇게 되잖아. 8K가 176이냐? 그럼 K가 22 존재하네. 최초로 존재하는 건 4네 그러면. 그렇죠? 네 번째 역에서 처음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왔으면 40점 확보가 되는 거죠. 편안하게 왔으면. 이제 5-1번. 이것도 좀 잘하더라고요. 자, 5-1번이요. F가 미분이 가능하대요. 연속이 보장돼 있는 함수야 이런 뜻이고 F1은 1885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cf의 c분의 x c는 0보다 크고 c가 1이 아닌 상수를 했고요. f'0과 미분계수네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능한 모든 함수. 나빴죠 이거? 야 모든 함수 f면은 한 2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나빴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모든 것을 구하라 할 때도 답이 한 개일 수 있다. 그거 좀 기억합시다. 왜냐면 답이 한 개거든요, 이거. 1885x예요. 답이. 일단 해석을 좀 해보죠. 먼저 미분계수. 미분계수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순간 변화율이니까요.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그건 알겠어. F일값만 던져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를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었을 거야. 그럼 B에서 다시 쓸게. 임의의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X 대신에 CX를 대입합시다. F의 CX.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아보려고. 평균 변화를 극한이니까 평균 변화를 만약에 잡아칠 수 있으면 걔의 극한으로 처리해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 함수 값들을 한번 찍어내 보려고 찾고 있어요. C에다가 fx 이렇게 됐네. C를 뱉어내네요. 이렇게 뱉어내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fx가 어차피 C는 0이 아니니까 C분의 1 F의 CX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 여기서 한번 해봐 또. X 대신에 수능 풀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C분의 X 같은 걸 집어넣어봐요. F의 C분의 X 네가 C분의 1에 F의 X 이렇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F라는 놈 말이다. 정역이 CX가 들어와도 C 뱉어내세요. C분의 1이 들어와도 C분의 1을 뱉어내세요. 그대로 뱉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 문제를 보면 0과 1 사이로 제약해놨죠. 제약해놨으니까 얘가 C가 뭐 1은 아니니까 0과 1 사이라면 C분의 1은 1보다 큰 놈으로 되바뀔 거고 C가 1보다 큰 놈이라면 C분의 1은 뭐 0과 1 사이로 바뀔 놈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굳이 나누지 않고 C가 0과 1 사이일 때만 봐도 일반성은 잃지 않을 거라고. 이거 이해하니? 두 가지가 뽑혀놨으니까 굳이 C가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를 다 나눠서 보일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생각이야. 됐지? 여기까지 이렇게 할 생각이야. 그래. C가 0과 1 사이라 하고 이제 찍어내보자. 뭐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겠지. x하고 fx로 정의되어 있을 거야. x, fx 찍었어. 이렇게. 여기서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거는 f' 제로니까 f형이 궁금할 수 있잖아. x 대신 0을 대입해. f의 0은 c의 f0이 될 텐데 f0은 0을 해서 0이야. 왜냐면 c가 0이 아니거든. 맞지? 그래서 c가 1이 아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f형은 0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 f형은 0이니까 여기는 f형은 0이지.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여기 보면 cx를 집어넣으면 c를 뱉어내세요 그랬는데 c가 0과 1 사이 정도 있는 거니까 뭐 이쯤 할게요. 여기가 cx 뱉어내 c의 fx 있잖아.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똑같을 것 같지 않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잖아 지금. 맞지?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c제곱 x를 넣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응? c제곱 x?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cx를 집어넣어. f의 c제곱 x지. 뭐 보면 알 텐데 c에다가 f의 cx가 돼. f의 c 뱉어내라며 c제곱 fx가 되지. 맞지? c제곱 뱉어낼 거란 말이야. 서술 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c제곱 fx야. 이렇게. 근데 여전히 이거 연결한 거랑 이거 연결한 직선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닮은 도형이라는 거지. 각각들이 직가상각형이 닮은 도형이라는 거야. 그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막 갈 거 아니야? 이쪽이 쭉 갔어. 이렇게 c의 n제곱의 x가 되고 c의 n제곱 fx가 기어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f'0을 구하고 만족하는 fx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c가 0과 1 사이로 제약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보면
f형이 0이니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을 하면 x분의 fx의 극한 보는 거 아니냐. f' 제로가 극한 쓸 것도 없어 사실 이 문제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거의 극한을 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f형이 0이니까. 그러니까 길게 극한을 보자는 얘기인데 길기가 어떻게 갈 거냐만 지금 보면 돼.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 0,0이고 여기가 c의 n제곱의 x 이렇게 되고 여기는 높이가 c의 n제곱 f의 x 이렇게 된다고.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이거 기울기 아니냐.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인데 그 탄젠트 세타가 어차피 걔가 x분의 fx가 돼요. 근데 말이다 n 값이 커지면 c의 n제곱 0으로 가지 않니?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그러면 가만 있어봐. f 프라임 제로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f 프라임 제로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상태에서 순간 변화를 지금 보는 거 아니야. f 프라임 제로가. 걔가 결국은 x분의 fx랑 같겠구나. 그 말은 1분의 1885 너랑도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fx를 구하라 그러면 1885 x 이렇게 하면 되고 f' 제로는 구하면 되니까. 됐죠?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도 충분해 보여요. 충분해 보여요. 메모해 주시고요. (2번이요) 2번도 마침내 잘하던데. C가 0과 1 사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F가 C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1이라 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c의 마이너스 2제곱에 fcx 이렇게 관계식이 또 주어졌네요. ak c의 k제곱분의 1 아유 이거 참 dx 리미트 조금 현명하게 풀었으면 하는 좀 문제예요. 얘가 AK가 이제 하나씩 찍어 나갈 텐데 극한이니까 A1, A2, A3, A4 그게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되겠느냐 이런 거거든. 얘는 A1은 C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래요. A2는 C제곱부터 1까지 적분하래고요. A의 3은 C제곱부터 1까지 적분하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C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 결과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아까 1번 푼 것처럼 함수값을 찍어내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가 관건이겠죠. fx가 있고 c제곱분의 1에 fcx야. 이대로 그냥 두고 해도 되고요. f의 cx가 c제곱의 fx 이렇게 두고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이럴 때야 뭐 F1 값이 있을 거고 뭔지 모르겠지만 C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 결과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C가 있으면 C가 0과 1 사이라고 했잖아요. C가 있으면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FC 값이 뭔지 찾아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해. F의 C를 구할 수 있죠. C제곱 F의 1이야. 여기는 C제곱 F의 1이네. 그 다음에 C제곱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C가 0과 1 사이인 놈이니까 대충 찍을게요. C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C제곱이 있으면 이거 함수값이 뭐가 될 거냐. 걔를 찾아야 돼. 그럼 또 하겠죠. 여기 대신에 X 대신에 C를 넣어요.
F의 C 제곱이죠. C 제곱에 F의 C야. 근데 F의 C가 어디 갔어? 너잖아. 그러니까 C의 4제곱에 F의 1이라는 거 알게 되겠지. 괜찮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C 4제곱에 F의 1이야. 얘 눈치챘어요? 안 챘어요? 여기가 C 세제곱이 되잖아. 그럼 찍히는 게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얘는 눈치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C 6제곱에 F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갈 거라고. 물론 이 관계식을 쳐다보면 x에 0을 집어넣잖아. f의 0은 c제곱에 f의 0이 되기 때문에 f의 0은 0이에요. 왜냐하면 c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거든. 이제 따져보러 가자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씨,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 C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가 이제 1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좀 설명을 위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자고. 이렇게 S라고 하자고. 그럼 얘가 높이는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높이는 C제곱 배가 된 거지. 여기 F1인데 C제곱 F1이니까 C제곱 배 된 거 아니냐. 줄어드는 거잖아. 그 다음에 밑변은 여기가 1 빼기 C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C 빼기 C제곱이잖아. 다시 밑변이 1 빼기 C가 있는데 이쪽에 밑변은 C 빼기 C제곱이라고. 요 밑변에다가 C를 곱하면 얘가 나오지 않니? 맞지? 그러니까 축소가 된 거지. 아무튼 밑변은 C배를 한 거야. 0과 1 사이니까. 결국 넓이 관계니까 여기는 C 세제곱배가 된다고. 괜찮아? 그 돌아다니는 게 여기가 S라면 여기는 C 세제곱에 S가 되고 여기는 C 세제곱 곱하면 C 6제곱에 S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찍힐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S가 있는데 이게 그 뭐야 A1이야. 그 다음 C2부터 C의 제곱부터 1까지 가는 게 요거 그냥 쓰자. S에서 C 세제곱 S로 바뀌고 C 6제곱 S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막 넓이가 찍혀 나가는 상태가 된다고. 근데 AK라는 거는 K가 1일 때는 요만큼이니까 1이고 S가 1이니까 그 다음엔 C 세제곱이 되고 C 6제곱이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쭉 가서 C의 3의 K 빼기 1제곱 이렇게 AK를 쓸 수가 있게 된다고. 맞지? 근데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래. AK를 구하래. 그럼 됐잖아.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돼서 네가 됩니다 라고 서술을 해도 충분할 수 있다고. 되겠어요? 오케이. 메모해보세요. 자, 서술을 할 때 말이다. 보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납득만 시키면 돼. 멋있게 막 갈 필요는 없다고. 근데 이제 해야 될 게 하나 있지. 결론을 잡아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서술해줘야지. 그 꼼꼼한 서술에 무엇이 필요하겠니? 치환적분. 아니 지금 이거는 결론으로 지금 가는 방향을 설명한 거 아니냐. 그러면 꼼꼼한 서술을 하면 치환적분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치환적분. 그거 한번 해봐. 이거 메모하고 치환적분으로 조금 꼼꼼하게 서술을 해봐. 결론은 얘인데 이제 서술을 해줘야 되잖아. 꼼꼼하게. 나 잘 알거든요. 이렇게. 수능 풀 때였으면 저렇게 하고 풀고 말았겠지. S가 1일 때 요만큼의 넓이가 C 세제곱이라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자동 빵일 거야. 그거만 하면 되거든. 여기를 지울까? 여기 냅둘까? 이렇게. 확대 축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보면 주기성 들어가는 것도 있고 확대 축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칭성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 이 부분만 설명하면 되는 건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거 설명할게요, 이제. 자, fx가 뭐였냐면 2분이셨어. 2분이시니까 처음에 얘가 1이었다며. 그 인테그랄 c에서부터 1까지 fx를 좀 바꿔주자. c 제곱분의 1, 그냥 쓸까? c 제곱분의 1 f의 cx dx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서 치환적분하면 되죠. 여기 cx를 바꿔요. cx를 t로 쓰고요. x의 범위가 여기 c에서부터 1까지잖아. c에서부터 1까지 가면 t의 범위는 맞지? x의 범위 c에서 1까지 c 제곱에서 c까지인가? 이렇게 갈 거라고. 그다음에 미분 치면 c dx는 dt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는 인테그랄 c 제곱에서부터 c까지는 여기 dx가 c분의 1 dt니까 일로 가서 c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cx는 t가 되는 거니까 ft가 되고 dt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이었으니까 너도 1이잖아. 이렇게. 따라서 인테그랄 c제곱에서부터 c까지 ft의 dt가 안변에 이제 c 세제곱 곱하면 되는 거니까 c 세제곱이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이게 c 세제곱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엄밀하게 보여준 거라고. 여기를 봐서 가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개요 작성하는 편이고 개요 작성하려고 해 본 것이고 서술을 해줄 때는 이 정도는 써줘야 될 거 아니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나머지도 자동빵이니까 그렇게 서술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이 올바른 서술이라 생각해요. 이제 메모하시고 6번 보세요. 걔는 시간 좀 줄게. 생각해봐.
자, 이제 보자. 참고사항은 일단 두 개가 있고 쟤를 나열을 해봐야 되는데 그 앞에 그 문제에서 5-1번에 A 보면 F1이 1885잖아요. 1885는 아마 연대 설립 연도가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여기 2025란 얘기는 딱히 뭐 큰 의미가 없는 숫자 같지 않아요?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나열을 일단 해볼 텐데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2025를 들고 다니잖아. 계산이 더럽습니다. 숫자가 되게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관찰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다운시켜서 해볼게. 일단 관찰. 15번에서도 수능에서도 이제 푸는 기술이기도 하죠. 뭐 5의 배수니까 대충 한 5 정도라고 생각해서 관찰을 해볼게요. FN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것들을 계산하기로 해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두 칸 차이가 나면 오른쪽이 항상 크거나 같은 모양이야. 그렇겠지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가면서 좀 써볼 생각이거든. 같거나 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같거나 크거나. 근데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1일 때 그랬으니까 일단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두고 시작할게. 1이야. 1인데 여기에는 이 두 번째 항이 뭐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1이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관찰해보자. 관찰해보자. 여기 보면 두 개 합하면 2지. 얘가 넘어가면 7이야. 곱해서 7이 나와야 돼. 7은 소수잖아요. 소수니까 1, 7이거나 7, 1이었을 거라고. 근데 나는 큰 거를 먼저 써볼게. 7, 1 이렇게 썼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냐. 괜찮지? 여기를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가보자. 이제 요 세 개 갖고 볼 거야. 그럼 두 개를 합하면 8이거든? 8인데 과정을 잘 봐야 돼. 얘를 저쪽으로 보내면 13이야. 얘랑 곱해서 13이 나오려면 여긴 13이겠네. 맞지? 그 다음에 이쪽을 봐. 두 개 합하면 8이야. 넘기는 순간 13이 됐지? 이미 메이드야. 여기서. 곱해갖고 1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1이 되겠지. 따라왔니? 맞지? 더해. 이제 여기를 봐. 여기는 두 개 합하면 14야. 14인데 5를 보내면 19지. 곱해갖고 19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19. 된 거 같은데? 그 다음엔 1일 거고 그 다음엔 25일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나 봐. 첫 번째의 관찰은 첫째 항이 1인 상태에서 관찰을 했는데 두 번째 항이 1이었다면 짝수 번째 항은 그냥 1이고 홀수 번째 항이 뭔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로 가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어. 이 상황에서도 유배되지 않는 게 얘는 두 칸 차이니까 원수열에서 두 칸 차이란 얘기는 홀수 번째 항에선 다음 항, 짝수 번째 항에서도 다음 항 이런 거잖아. 그럼 짝수 번째 항을 관찰하고 홀수 번째 항을 관찰해도 뒤에 게 크거나 같다는 건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추론하는 것을 잘 봤으면 야, 두 번째 항이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첫 번째 항이 1이고 굳이 딴 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를 갖고 하면 되지 않겠니?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7인 경우 보면 그 다음 자동이잖아. 1, 13, 1, 19, 1, 25 그 다음에 1이겠지 뭐. 이렇게 갈 거 아니냐. 마찬가지 이유로. 그래서 추론을 해냈거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얘는 홀수 번째 항이 1인 거야. 아까 그 1, 7로 바꾸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홀수 번째 항이 1인 상태야. 이번엔 짝수 번째 항이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인 것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됐네. 그렇구나. 이제 6-1번을 보자고. 보이낸다. 보여. 이래요 교수님 이럴 수가 없잖아. 아니 해보면 되는데요 뭐 이럴 수가 없으니까 뭔가 써야 되거든. 그럴 때 말이다. 수열에서
이렇게 너덜너덜 나와 있는 이 점화식을 우리가 알기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 특히나 이 상수를 날리려면 말이지. 항번호를 키우거나 항번호를 줄여서 빼거나 하면 좀 식이 관찰하기 편한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항번호를 하나 올려볼게. 임의의 자연수, 공역도 자연수야.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태야. f의 n 더하기 3. 니네 15번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니? 아니야? 시끄러워.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그 15번 문제 풀 때 A6 더하기 H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A1부터 안 찾잖아. 왜? A6 근처부터 찾고 막 이러잖아. 그런 느낌이야 약간. 아무튼 여기가 2번식이고 여기가 1번식이라 해봐.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볼게. 좀 관찰하기 편한 점화식으로 바꿀 생각인 거야.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면 fn 더하기는 날아갈 거고 fn 더하기 빼기 fn이 됐죠. 너에서 너를 빼요. f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어색할 수 있어. 순수 논술 문제로 바뀌었거든 지금. 보이라고 했으니까. 수능에도 보이라는 게 없잖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는 걸 관찰하게 됐어. 근데 지금 몇 개 이제 해보니까 짝수 번째 항이랑 홀수 번째 항들이 각각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 위에서는 짝수 번째 항은 1이고 홀수 번째 항이 등차 수열. 아마 이거였다면 공차가 2026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래쪽을 보면 맞겠지. 홀수 번째 항이 1이고 짝수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인 이런 상태를 만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두 칸 차이 나는 걸 연구하는 것이 되게 편한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런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하라는 게 가만히 있어봐. 공역이 자연수니까 이 수열의 함수값은 항상 양수야. 그렇잖아. 공역이 자연수니까.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차가 양수였다면 요 차가 양수가 아닐 리 없어요. 덧셈이니까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이게 양이면 이게 양인 것이 당연해.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음수잖아. 옆방 출연해도 되는데 그냥 갈게. 이쪽으로 와서 이게 음수인 것이 당연한 거야. 플러스를 곱해진 건 얘가 음수라면 네가 음수고 네가 양수라면 네가 양수인 게 당연하잖아. 근데 얘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러지 말라는 거지. 이런 거는 안 나온다는 거잖아. 맞지? 자, 보이라는데? 얘가 아닌 걸 확인해야 된다는데? 부정하는 게 낫겠지. 부정해서 모순됐기 때문에 이런 운명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거 무슨 법이라 그래? 귀류법이라 그래. 맞지? 그래. 여기는 지금 제시문이 없어. 연다이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안 주잖아. 내가 꼭 너한테 제시문을 줘야 되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거잖니. 그래서 fn f의 n 더하기 뭐 k라고 써도 되고 인 n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사실 서술할 때는 그냥 여기 똑같은 n을 쓰지 않고 이 정도로 쓰는 게 더 이쁘긴 한데 뭐 상관없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집중. 우리 모순되는 걸 보일까요? fk가 있지. fk 더하기 2가 있다. 이 관계라면 f의 k 더하기 4가 있을 거고 이 관계라면 f의 k 더하기 6이 있을 거고 관계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공역이 자연수라며. 자연수니까 얘는 자연수야. 자연수 그 특정한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보다 작은 놈이 무수히 많지. 저게 맞다고 하면 그렇잖아. 거기서 모순이야. 왜? 어떤 특정한 자연수보다 작은 자연수는 유한계거든. 무한계가 아니잖아. 유한계거든. 유한계인데 무한계래. 존나 모순인 거야. 아,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한 게 잘못됐네. 그래서 너네라고 보이는 거야. 하시겠어? 증명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여기를 관찰하는